안녕하세요, 부지런TV의 준걸입니다. 오늘은 목동에 나왔습니다. 이쪽이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이 9호선 신목동역입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왜 목동에 나왔냐, 지금 현재 뭐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은 하락이 거의 없고 오히려 신고가가 갱신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시원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심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조정이 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목동을 정말 지켜볼 만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목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동은 영기 신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 전두환 정권 때의 택지 개발 중에서 하나인 곳이었습니다. 현재 목동 같은 경우에는 26,0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향후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는 약 5만 세대가 될 정도로 하나의 또 다른 신도시가 됐을 정도로 꽤나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목동은 크게 이제 목동 신시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1단지부터 7단지는 진짜 목동이고, 그 다음에 8단지부터 14단지까지 같은 경우는 신정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에서 목동이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8단지부터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목동보다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목동 신시가지는 거주하기 충분히 훌륭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 안정성과 거주 만족도가 되게 높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학군입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중학교 학군, 고등학교 학군이 다 좋고요, 그리고 거의 대한민국의 3대 학원가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그래도 비싼데 무슨 지금 이 시점에 목동을 접근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목동의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곳까지 마무리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목동의 5단지, 6단지입니다. 이 6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진단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안전진단 통과가 됐다는 것은 이 재건축 사업 단계 중에서 아예 초기 단계이긴 해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1단지부터 14단지 중에서 6단지만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된 곳입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라서 투자자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6단지 선호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예요. 대형 평수다 보니까 목동 신시가지 중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는 곳도 있다 보니 대지 지분이 매우 높습니다. 한 분은 여기 55평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42평입니다. 그 말 즉슨 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목동 신시가지의 대부분의 단지가 사업성이 훌륭하지만 특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동의 5, 6단지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맞은편이 학원가가 많이 진비되어 있습니다. 목동에는 대표적인 학원가 3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메인이 바로 5, 6단지에 마주보고 있는 학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5단지하고 6단지의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또 대형 평수다 보니까 이 몸테크를 하기에 있어서 4인 가족 이상이 살기에는 선호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번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곳이 7단지입니다.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동 신시가지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7단지의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바로 이 목동역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목동 신시가지에서 가장 가격에 주축이 될 수 있는 곳은 6단지와 7단지인데,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리딩하는 게 있고요, 7단지 같은 경우는 이 목동 신시가지에서 입지적으로 많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리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진단 1차가 통과되어 있고 2차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목동의 1단지부터 14단지는 사업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7단지 또한 5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지 지분이 훌륭하고 사업성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단지가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6단지와 7단지의 속도가 아마 어마어마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7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 목동의 사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뭐 경경차비라든지 흥단선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 그 역할도 이 목동을 그대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7단지의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목동 신시가지의 11단지와 12단지입니다. 내가 목동에서 진짜 실거주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추천할 만한 곳이 바로 11단지와 12단지입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1단지부터 7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데 왜 갑자기 11단지와 12단지를 추천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성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11단지하고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단지에 대비해서 소형 평형대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평형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형 평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지금 현재는 뭐 11억대에서 12억대의 물건들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쩌자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11억대하고 12억대가 있다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정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내가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소형 평대가 많다 보니까 대지집은 사업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목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단지는 사업성이 훌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5단지라든지 이런 쪽과 비교를 하자면 대지집이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목동 신시가지, 목동 재건축 관련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은 목동 내에 있는 파리공원이에요. 이 파리공원 뿐만 아니라 이런 공원들도 목동에는 참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돌아보니 진짜 아쉬운 것은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다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도가 높은 동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기존의 지금 용적률이 100%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로 대부분 형성되고 있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250%까지 용적률 상황이 되고, 아파트 단지마다 대부분 20% 평형대의 대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즉슨 그만큼 사업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향후 목동을 거주하고 있다가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추가 분담금 또한 크게 발생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거주 안정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향후 진행되는 비용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진입을 못하시고 끝까지 갖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동네가 바로 목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거주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몸테크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 낙후된 건물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래된 빌라 같은 데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학군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몸테크라는 말이 좀 맞다고 표현이 드는데,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몸테크가 이제 훨씬 좀 수월할 수 있고요. 특히 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가 대부분 잘 지어졌습니다. 유해시설이 없는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실거주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거기에 투자까지도 겸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목동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목동을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목동에 사실 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재건축 40년 연한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걸로 인해서 목동이 약간 눌림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제 현 정부에서는 한 내년 정도에는 안전진단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때는 목동을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부심스럽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눌림 현상이라든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목동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리였습니다.